양주시에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이 생겼습니다.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병선 경기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장암역 신축 역사 운영을 의정부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주 회천 신도시내 신설을 추진 중인 양주 2고와 회천 4중이 경기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 신설이 확정됩니다. 요즘 유언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남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에는 인구 26만여 명이 살고 있지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말이나 밤에 갑자기 아플 때면 시민들은 의정부나 서울 등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젠 양주에서도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덕정동에 있는 양주 예스병원 응급실. 응급 환자가 들어오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적자 등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던 양주 예스병원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양주시와 당직의료기관 지정 업무 협약을 맺고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소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환자 발생률이 떨어졌으니까요. 다시 응급실 열기에는 많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된다면 한번 열어보자 해서. 양주시는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었습니다. 중급병원은 3곳이 있지만 한 곳은 이미 폐원했고 다른 한 곳도 폐원 위기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갑자기 아플 때면 의정부나 서울 등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양주 예스병원 응급실에는 9개 병상이 있고 지난달 30일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7명이 야간에도 상주하며 진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양주시가 연간 6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동안 위급한 상황에 다른 지역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던 시민들은 응급실이 생긴 데 대해 안도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가 나가면 성모병원이나 아니면 을지병원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서민으로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아프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응급실을 이용해갖고 너무 정말 아프고 한 사람들이 빨리 치료를 받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양주시는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에도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당직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회천 신도시 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가칭 양주 2고와 회천 4중이 경기도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투자 심사는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타당성 검토로 양주시는 이번 학교 신설안이 심사를 통과하며 학교 설립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주 2고와 회천 4중은 오는 2024년 1월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신설이 확정되는데요. 강수현 양주시장은 회천 신도시는 과밀학급 우려로 지속적인 학교 설립 요구가 있었던 곳이라며 이번 자체 투자심사 통과는 시민들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서울도시철도 7호선 도봉산 옥정 구간의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병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암역 간이 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의정부시에 신축 역사 운영을 떠넘기고 있으며 경기도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호선 도봉 차량 기지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필요에 의해 건립됐다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도 장암역을 통해 도봉 차량 기지에 출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의원은 현재
장암역 운영에 필요한 약 12억 원의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고 신축할 경우 5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장암역 개량에 필요한 편입 부지를 의정부시에서 매입하고 운영 역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최 의원은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장암역 운영 비용 부담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을 위한 건설 협약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회 앞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병관리소가 평화와 인권 교육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에서 철거 위기에 놓인 근현대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역 근현대 역사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는 요청 서한을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측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언을 스마트폰 동영상이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남긴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을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남양주 사무소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에 유언 작성을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 내용이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인가요? 7남매를 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상 유언장을 통해 자산을 분배했고 그 영상을 촬영한 아들이 그 영상을 근거로 상속권을 주장했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무언가를 읽는 듯한 모습인데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되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법정 상속권 규정에 의해 재산을 분배하라고 판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서 유언을 남기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언의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즉, 유언 내용인 전문이 필요하고 유언자의 이름도 녹음되어야 하며 몇 년, 몇 월, 며칠의 날짜가 정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한데요. 이 증인이 이 유언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이름을 진술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 모두 녹음기에 자신의 육성으로 말을 하고 이를 녹음해야만 요건이 구비되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증인의 부적합한 예는 없을까요? 첫 번째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전 후견인, 세 번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리고 네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에게는 민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증인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동두천시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2024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2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당초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28억 원은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을 돕는 동두천형 어린이집 지원, 청소년 특화 도서관 조성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교육 현안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강 시장은 참석한 학부모들과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현황, 서명운동 추진 방법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이 신설됐을 때
양주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또 서명운동 추진을 위한 학부모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 기대되며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건의사항 개선과 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상수도 요금은 8%씩, 하수도 요금은 15.5%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 46%에 달하는 1인 가구가 다자녀, 대가족 구성원보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출산 장려 차원에서 단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022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요금 인상을 유예했는데요. 포천시 관계자는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상을 더 미루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천군 왕진면과 백항면을 잇는 군도 6호선이 완공됐습니다. 군도 6호선은 3.1km 길이의 2차선 도로입니다. 그동안 이 구간은 급경사와 굴곡진 지형으로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연천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군도 6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해왔는데요. 연천군은 도로 완공으로 통행 차량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 간 교통망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